자, 포스코 케미칼의 2차 편입에 대한 문자 들어갑니다. 수급도 상당하고요. 뭐 여타 2차 전지 종목군들 대비해서 변동률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수익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부라도 뭐 가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기준에서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7%까지 올라가고 나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 실현해드리고 재편입하는 게 가장 옳은데 순간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일단 우리는 추가 편입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으로 인식할 만큼의 위치도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의 변동률도 일단은 뭐 10%대 이상도 쉽게 가볍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 15위에서 좀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10위짜리의 변동률도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에 15%씩도 움직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시장 상황에 포스코 케미칼을 오버슈팅으로 놓고 보면서 차익 실현을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력주로 추세 범위의 종목으로 끝까지 가져가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 사인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계산기, 매직 계산기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응? 굉장히. 그래서 일단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에 일단 그러면 27만 6천 원으로 설정할까요? 오늘 기준에 뭐 저 바닥에서부터 잡아왔지만은 오늘 기준에 27만 6천 원으로 설정해드리고, 신규 편입자들 새로 가입하신 분들 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도 차분하게 뭐 대처하시면 되니까, 문자가 뭐 최근 들어선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진 않고 있고, 그리고 채팅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매직 계산기부터 먼저 자를게요. 지금 뭐 27만 4천 원, 3,500원 공방인데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25만 5천 원까지 밀리고 25만 8천 원인데 뭐 굳이 이렇게 겸손을 떨 필요 있나? 예. 기존에 뭐 단가도 있고 하니까 그냥 26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굳이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고점에서 사고 또 물렸어? 손실이야? 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면 서로 곤란하죠.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자신감이 가장 필요한 건데,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버슈팅이 인식이 잡힐 때만 그러한 설정 범위를 잡고요. 뭐 3% 정도 수준을 나는 그래도 꼭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립으로 설정을 잡아드려요. 5%도 중립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밀리고 그래서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요. 무슨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이, 아이고, 남들은 뭐 황금 대바닥주 그런 엉뚱한 소리에 현혹되셔서 진짜 뭐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대바닥주, 대바닥이 아니라 완전 지하실 향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몇몇 이제 그 섹터 종목군들 빼고 나면은 지금 뭐 업종군들별로 해서 전부 박살이죠, 사실. 어? 그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의 무조건적인 편입 설정은 버거울 수 있지만,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난리가 났죠.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실질적인 2차 전지의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군들 전체 통틀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군들별로 다 스토리가 있고 또 내용이 있죠. 얘가 이래서 움직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강도 있게 표출을 했고, 그리고 2분기부터 해서는 뭐 실적 개선 폭이 굉장히 가시적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IR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RA 관련해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윤정두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자체가 미국의 중간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도 화두가 되고, 중국산 제품 쓰지 말고 결론은 북미 제품 쓰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기준에 원재료를 조달을 못하니까 폐배터리 관련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사실상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나쁜 행위였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원외교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통망과 또 강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해석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뭐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죠. 프리미엄은 무지하게 높은데, 지금 2차 전지 전체 종목 프리미엄은 높은데, 뭐 프리미엄을 떠나서 그 내에서도 옥석을 가린다면 어찌됐든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밀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후폭풍이 나왔어요.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나마도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제한적이었고,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수급이 좀 일부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26일 날 드디어 18만 5천 원부터 우리는 이제 지금 얼마, 오늘 28만 원을 넘겼잖아요. 뭐 에코프로 비교하면 잽도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내 계좌의 수익을 제대로 내주는 건 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26일 날 비중을 급격히 늘립니다. 2차 전지 19%까지 줄여놨다가 45%에서 급격히 줄여서 비중을 늘려서 26일에만 12번 문자 사인이 나가요. 그리고 1월 말에 정확히 23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달부터 해서의 그 신고가 27만 원 돌파, 27만 5천 원 돌파, 27만 8,500원 돌파. 그때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계속 따라붙었어요. 따라붙고 밀리고, 따라붙고 밀리고. 결론 오늘도 28만 원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라붙고 27만 8천 원에 그렇지 밀려 있는데 지금도 편입입니다. 여기서 더 밀려도 우리는 편입 유지를 가지고 갑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고점 찍고 꽤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를?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ICT에 편입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들의 경우는 오늘 뭐 장중 내내 저도 놀랄 정도로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요? 일바따로 나온 게 기존에 우리가 들여다봤던 포스코 ICT. 포스코 ICT가 9,220원에 포착이 됩니다. 진입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모바일로 캡처해서 보여드린 게 9.35%? 9,700원? 아니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종목 검색해서 신호 나왔다는 걸 모르지. 진입 이렇게 썼는데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위에 종목 저 있잖아요. 위에 진입, 탈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럼 현재가 기준이라도 진입돼 있는 거 그거를 딱 캡처해서 위에 붙여주세요. 다른 종목 다 필요 없고 포스코 ICT만 딱 붙여. 왜냐면 다른 거 설명하면 귀찮아. 얘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C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포스코 ICT만 땡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입이 됐습니다. 그럼 얘도 수치가 나와 있는 걸로 뭐 넣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9,220원에 포착이 되고 이렇게 9,71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1,600원까지 가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날라가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게 해서 이 그 28일 날 이미 포착이 된 종목 그렇게 날라가고, 포스코 ICT 9,220원 이후에 포스코 홀딩스도 날라가요 하셨는데, 포스코 홀딩스 날라간 거 캡처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9.43 37만 1,500원? 아니지. 포스코 홀딩스 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시에? 9시 28분에. 그러니까 요거만, 위에 거 다 필요 없어. 위에 거 다 잘라. 그냥 포스코 홀딩스만 딱 신호 밑에다 딱 붙여가지고 칸 쭉 내려서 이렇게 넓게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잘라. 요만큼
V천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잘라서 그냥 밑에다가 딱 붙여. 그래야 이게 종목 검색해서 나왔다 알지. 차트만 이렇게 놓으면 이게 진입인지 뭔지 몰라. 이게 뭔지 알아 이거를. 아니면은 얘를 줄여서 여기다 넣든가. 이 안에다가 얘를 줄여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손이 가더라도 그래봐야 종목 4-5개 나올 테니까.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ICT는 1,600원 찍고 탈퇴야. 그럼 뭐야 차익 실현이지. 그럼 9,220원에서 차익 실현 탈퇴면은 얼마? 10% 이상 수익 보고 나왔고 포스코 홀딩스는 37만 1,500원 이거 35만 원짜리 있죠. 여기 현재가가 37만 1,500원이고 35만 3천원에 얼마까지 가요? 39만 원대까지 갑니다. 39만 원대까지. 그럼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ICT 종목 검색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을 그대로 설정해서 본다. 정확히 보셔야 될 게 1월 달에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원고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은 위에 여기 하반기 포트를 하나 더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반기 포트에 2차 전지가 공식적으로 30% 그리고 35%죠. 35% 그리고 그 금양까지 해서 45%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월 달에 19%로 확 줄여버려요. 19%로. 그리고 1월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 12번의 문자 사인 나가면서 매수 강도를 확장시키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2월 달에 이렇게 비중을 33%로 다시 늘려놓고 지금까지의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종목 검색기에서는 알아서 나옵니다. 알아서. 윤정두가 싫어하더라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나오고 진입 탈퇴 그리고 윤정두가 싫어하더라도 바이오주들도 나오고 그 밖에 종목도 나오고 또 우리는 DB하이텍 차익 실현했더라도 또 나와요. 재진입하고 나서 여기 15%거든요. 최고점 7만 6천 원까지. 그러니까 7만 원부터 또 6, 7%, 7, 8% 수익이 나와요. 재진입 탈퇴. 기계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4%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1,000만 주 잡아도 1,700억이죠. 엊그저께 예를 들어드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에 2천억 마감 때까지 3천억 4천억 터졌다고 해서 변동률이 10% 20% 나오겠느냐. 그 정도만 교육받으시면 돼요. 언제? 강연회 때. 4월 1일 강연회 때. 내일입니다 당장. 바로 전화하셔서 검색기 가져가시고 방금처럼의 내용에 교육받아가시고 사용 방법 알아가시고 바로 신청하시고요. 이제는 인원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요. 어떤 그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자, 2차 전지 많은 종목이 있지만 거기서 변동률이 더 큰 종목도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12월에도 계속 차트 한번 다시 보고 들어와서 설명할까요? 감흥이 있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한 감흥. 그 감흥의 기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7월 이후에 이 종목이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170%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어요. 거래대금 계속 쌓여가면서의 흐름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월봉요? 훌륭하죠. 거래대금 쌓여가면서 신고가 랠리인데. 그래서 결론은 자꾸 옆집보다 덜 올라서 하지 말라니까요. 계좌 자체가 수익인 쪽이 없어 이 바닥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에코프로를 10월에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기준. 그리고 에코프로는 3월달 2월부터 다시 들어가서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또 차익 실현의 기준. 이 흐름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만약에 2차 전지가 돌려지면 이때 막 무너질 때니까 돌려지면 1순위로 포스코 케미칼을 봅니다. LG화학은 우리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시장 조금 더 강해지면 이제 블록들 얘기 나올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기준 유형 갖고 갑니다. DB하이텍 강성 펀드 쪽인지 몰라도 어제 신고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에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미리 예측 다 해드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작년에 이거 누르기 전에 얘기할게요. 저 안 보이거든요. 뭐가 나오는지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월 28일이에요. 정확히.
7월 28일 날 GM사의 예? 아이고 2월 6일이네. 그 밑에 있겠다 밑에. 저 뭐 교육한 거 다 떠나서 밑에 보시면은 얘가 움직인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시면 GM사의 13조 7,696억 3년치죠. 1년에 4조.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애한테 4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요. 저평가가 아니라니까. 지금 주가 더 올라와 있죠. 더 고평가지.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결론적으로 이때 GM사의 13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에 19%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9조에서 19%. 그때부터 밀리지 않고 랠리입니다. 작년 그 4분기에 이제 11월 이후에 좀 밀렸을 뿐이고. 그러고 나서 폐배터리 관련주 8월 17일입니다.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러고 났더니 에코프로도 코스모 화학도 자기도 폐배터리, 또 에코프로도 전남 도청까지 폐배터리 사업한다고. 실질적인 폐배터리 관련해서 수혜는 누구예요? 지금도 다시 뭐 폐배터리 유럽 쪽 얘기 나오고 에코프로나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건데 실질적인 건요. 야, 우리는 폐배터리 그따구 거 안 써도 돼. 얘도 폐배터리 얘기를 하지만 그따구 거 필요 없어. 원천적인 거를 기준을 잡아야지. 원천 소재, 리튬, 니켈, 핵심 원자재. 포스코 그룹은 유통망을 갖고 있고 공급망을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저평가가 아니다. 근데 저평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 기준.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데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뭐 실적이 끝내줘야 아이 그건 맨날 나오는 얘기고. 뭐예요? 그럼 기술적인 건 뭐예요? 거래대금이 실려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거래대금이. 예?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그것도 다 좋은데 거래대금이.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다 분석해드리면서 목표주가 설정해드린 거 보여드리면은 소름 돋을 텐데 여기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있을 텐데 없네? 목표주가 설정 범위 여기 그 글씨 써놓은 거 없어요? 있는데 다른 종목이었나? 얘도 써놨는데 분명히 여기 있잖아. 27%, 27만 원. 27만 원 넘겨 안 넘겨요? 교육을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증거 자료지. 저 당시에 막연하게 그냥 뭐 27만 원 갈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아 이거 한 장만 뜰 거. 이게 언제예요? 2월 9일에 2월 9일. 2월 9일. 2월 9일에 27만 원 갑니다. 그럼 2월 9일에 주가가 얼마였어? 지금 27만 넘기고 있죠. 목표 주가 어떻게 했어요? 상향했지. 뭘 어떻게 해요? 이게 주봉이죠.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요 당시에 설정해드리는 목표 주가가 이겁니다. 지금 다시 잘라드릴 거예요. 2월 9일 거에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고 이 거래대금과 함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러면 직전에 또 의미 있는 저점을 어떻게 잡아요? 1로 잡으면 되지. 예? 그러면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만큼의 27만 원에 아까 목표 주가 설정했으니까 얼마예요? 요거잖아. 27만 5천 원. 더 높게 이제 한 번 더 상향해서 30만 원대 화면이 있을 텐데. 31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명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직전 저점의 기준에 17만 7천 원, 뭐 22만 7천 원이면은 5만 원, 27만, 28만 원. 요 정도 되겠네. 저 당시의 기준에 27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렸고 그 다음 범위의 지금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렇다면은 그 이상의 범위를 잡을 수 있죠.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그 단순함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될 수 있다면 요 자락이잖아요. 그죠? 요 높이만큼을 목표 주가로 설정하면 돼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다. 뭐가? 갭에 대한 이 엄청난 힘은 그래서 갭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지속해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28만 원에서 얼마가 돼요? 28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야? 17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3만 원인가? 맞나요? 17만 원에서부터 3만 원이면 28만 원, 31만 원이네.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 거야? 31만 원 쓴다고. 농담이 아니라. 31만 원. 31만 원. 뭐가? 목표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저기 뭐야 저한테는 없는데 예? 있으면 방송하면 캡처해 주세요. 저한테 27만 원까지 있는데 저거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 31만 원 해드린 게 있어. 어? 그 방송하면 갖고 나는 것도 있고 캡처해 주세요 그거. 어?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갭이 또 있네. 그럼 요 갭으로 또 목표 주가 설정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잡았네. 밑에까지 해도 되고. 그럼 요 갭에서 또 요 밑에 갭까지 또 하면 돼요. 31만 원 목표.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고 또 들여다보고 있고 이 흐름은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바로 급격히 깨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 기준에 최소 범위의 이 거래 70% 얼마? 요렇게 요 정도의 거래 대금만 실려도 됩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요. 2월, 3월 막 넘어가면서 이제 뭐 진짜 에코프로가 또 에코프로 BM이 미친 듯이 날아갔을 때 그거 우리가 수익 못 낸 거 아니죠. 수익 분명히 다 냈습니다. 다만 포스코 케미칼처럼 밀려도 가져가거나 주력으로서 비중을 더 확대하거나 그러진 못했잖아요. 여기를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과하다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하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지금 이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이는데 아니 얘가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월등했잖아요. 월등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몇위? 12. 얘가 몇위? 15위. 오늘 좀 올라왔나 모르겠네. 근데 지금 뭐 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서 포스코 아이스티하고 포스코 홀딩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꼬리 달려 있잖아요. 4월 1일부터 다시 보자고. 오늘 막 정신 없잖아. 우리 종목만 지금 몇 개예요. 우리 종목에서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했든 나머지 가지고 계시든 DB하이텍 있죠. 거기다가 오늘 새롭게 하나솔루션 2%라고 아니지. 재상장에 시가가 51,900원으로 설정이 됐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갤러리아. 또 미끄러져 있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카나리아 바이오 저거 정신이 있냐고. 어찌됐건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종목 검색해서 오늘 튀어나온 게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이해되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라고요.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에서의 변동성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 범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를 또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원래 17위에서 움직였어요. 얘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셨는데 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시가총액 17위에서 움직였잖아. 그죠? 그 시가총액 17위에서 움직였던 그 종목이 15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뭐 포스코 에코프로 BM은 걔는 뭐 정신이 없지 뭐 12위까지 올라 12위 포스코 홀딩스는 10위입니다. 오늘 그 난리가 나 있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지금 월말 그리고 분기말에 그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비이성적인 그 흐름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죠. 아싸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로 회귀가 됐다. 우리는 SD하고 이제 LG화학하고 들여다보지만 LG화학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13위까지 올라왔어. 15위였거든. 어제까지 15위였습니다. 1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21조짜리가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 BM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볼 땐 자력이든 타력이든 넘어섭니다. 당연히 자력으로 올라서고 에코프로 BM도 굳이 밀리지 않기를 우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20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여기에는 없지만 포스코 아이스티하고 오늘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움직임을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응?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원재료 조달 능력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의 이 흐름 또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 ICT 또 에코프로 BM 이런 쪽을 제가 자꾸 시가총액까지 보는 이유는 전체 업종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종목군의 지금의 등락률 변동성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주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이 형성돼 있느냐, 응? 또 수급은 일정 범위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하여간에 포스코 케미칼은 뭐 여러 가지 설명 이슈 부분 맨 처음에 뭐라고요? 작년 7월 28일 기준에 GM사,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드사죠. 지금 마지막으로 윤정두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포드사와의 공급 계약 내용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메이저들의 계약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응? 메이저들과의 계약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하고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가장 뭐 포스코 케미칼 밑으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이런 애들 다 따졌을 때 똑같은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는 쪽이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유통망, 원재료 조달 능력 모든 거 다. 그 다음에 메이저 쪽이 지금 GM, 포드 또 삼성 SDI하고의 관계 그게 다 매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그룹사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오늘 하루에 15% 오릅니다. 시가총액 12, 시가총액 10위짜리가 하루에 15% 올라요. 30조가 넘는 종목이 31조 5천억이에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그 갭의 교육. 오늘 원고의 포스코 케미칼은 만약에 가져나가게 되면 요것만 주시면 돼요. 27만원 목표 주가 설정했던 거 그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한 게 분명히 있어요. 31만원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방송 화면이 있다면 그거. 저는 이제 이게 3월 16일 건데 왜 없지? 써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과 헷갈렸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만약에 설정을 잡는다면 오늘 저는 이거. 그리고 방송국은 얘네들을 다 갖고 갈 거예요. 얘도 갖고 갈 거예요. 어허 이거 참 하나갤러리아가 참 일단 멈춰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 포스코 케미칼 편입 설정 잡아드렸으니까 비중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애간에 뭐 계속 이제 내일 지나면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강연회입니다. 강연회. 내일 진행되는 강연회는 강연회가 아니라 교육이고 여러분들 HTS, MTS 설정하는 거고 매직 계산기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 검색기 가져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내용처럼 시가총액 10위짜리 종목에서 나 지금도 소름 돋았어. 농담해라.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 10위짜리 종목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오늘 낼 수 있냐고. 다시 보여드려요.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식사들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포스코 ICT면은 포스코 ICT 9,220원에 포착된 거 있잖아요. 진입.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제 손을 봐서 DBI텍 탈퇴처럼 포스코 ICT 탈퇴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보니까 1,600원 찍고 그리고 나서 1,300원일 때 탈퇴로 나와 있다고. 그럼 그거를 진입일 때 10시 기준 거였으면 1,000, 그 다음에 13시 기준에 탈퇴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주고 차트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상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방송 갖고 나가서도 이 해상도가 방송 저 PPT가 그래서 저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거 봐보세요.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해상도를 어떻게든 우리가 맞춰보자고. 안 돼요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글씨가 여기선 좀 그래도 보이네. 방송 갖고 나가면 얘 안 보여 제대로. 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뿌옇게. 그러면 안 돼. 어? 이왕 할 거면 많이 하지 말자니까. 많이 안 해도 돼요. 응? 매번 말은 뭐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진입 탈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ICT 진입 탈퇴. 진입만 하면 뭐야? 차익 실현 못하면. DB하이텍 마찬가지야. 진입 탈퇴. 일단 그 세 종목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진입 탈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진입 탈퇴. 네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도 제가 아까 이용철 연구원 막 뭐라고 혼내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당이 되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28% 올라갔던 종목이 3%야. 이거 감당돼요? 28% 올라갔던 게? 이거는 해주고도 욕먹어. 해주고도 욕먹어.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 매매 문자 사인이나 나가? 안 나가지. 비만 내려 천둥번개 치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지가 밀려봐야 어떻게 밀리겠어. 지금 뭐 고점 대비 5%야. 그럼 아까 차익 실현 탁 뜨잖아요. 응? 포스코 홀딩스 진입. 그 다음에 탈퇴가 나와 있을 텐데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진입이었고 진입 저거는 이제 35만 6천 원에 35만 6천 원에 9시 18분 진입이 있네.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이거 다 캡처해놨어요? 좀 캡처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V천에 9시 28분에 포스코홀딩스 진입 얼마에? 35만 6천 원에 진입. 그 다음 39만 6천 원 찍고 밀린 거 그 차트 하나 더 해서 탈퇴. 그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 하나 해서 진입 차트. 그 다음에 탈퇴 차트 하나.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그죠? 수익 좀 잡아갑시다. 네? 수익 좀 잡아가세요. 쟤보다 덜 올라서야 하지 마시고 수익 잡아가시고 전화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목표 주가 캡처한 것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차 문자 나가고 또 밀려 있어요. 또 밀려 있어요. 또 밀려 있지만 부담감 갖지 않고 대처하겠습니다.